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과거 1990년대 이후에 김영삼 정부에서 김대중 정부로 들어오고 또 노무현 정부 들었을 때 그때 좌파 정권으로 바뀌고 난 뒤에 KBS 안에서 진행자가 얼마나 급작스럽게 바뀌었는지 많은 증언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협업진흥협회 회장이면서 전 중앙공무원 교육원 원장을 했던 윤은기 씨가 바로 그 당사자 중에 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시테크라는 개념을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도입해서 그 베스트셀러를 많이 출원하기도 했고 또 정보 관련된 그런 강의도 많이 해서 우리 국민들에게 많이 익어 있는 분이기도 합니다. 자, 방송에 많이 출연을 하고 또 방송의 진행자 역할도 했습니다. 자, 생방송 오늘이라는 프로그램을 오랫동안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자, 윤은기 씨가 오늘 공영방송은 국민의 방송입니다 라는 글에 본인이 SNS를 통해서 발표했습니다. 과거에 KBS에 오랫동안 라디오 프로그램을 진행했던 당사자로서 또 정권 교체를 쭉 하면서 그 정권 교체기마다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지켜본 당사자로서 이렇게 회한을 적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공영방송 KBS는 국민의 방송입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상대 진영을 욕하는 사람은 진상을 알면서도 자기 이익을 위해서 선동하거나 진상을 잘 모르고 휘둘리는 경우라고 합니다. 자, 윤은기 씨는 김영삼 정부 시절부터 KBS 라디오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자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의도에서 정보전략연구소를 개설해서 제3의 물결 정보화 사회를 연구하고 강의할 때였다고 합니다. KBS 연수원에 강의를 자주 다니다 보니까 방송 출연 요청이 있었고, 자, 이런 과정을 거쳐서 KBS 방송 진행자가 됐다는 겁니다. 여러 프로그램을 진행했지만 가장 비중이 큰 건 KBS 제1라디오의 생방송 오늘이었다고 합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 저녁 6시부터 8시까지 진행했다고 합니다. 라디오 시사 프로그램을 출퇴근 시간이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라디오 시사 프로그램은 출퇴근 시간이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라디오 방송은 다른 프로그램을 포함해서 10년 넘게 진행했다고 합니다. 자, 문민정부를 내걸었던 YS 정부는 방송 편성이나 내용에 특별히 간섭하지는 않았습니다. 자, 세계화, 정보화와 관련된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김대중 정부가 들어서자 주요 프로그램 담당 PD, 진행자, 작가 이런 사람들이 경상도 출신에서 전라도 출신으로 대거 교체가 되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자, 충청도는 반 정도 물갈이가 되었는데 그런데 자신은 살아남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IMF 경제체제 극복을 위해서 경제 코너가 늘어났고 방송 출연자의 시민단체 인사나 또는 여성계 문화예술계 인사가 많이 들어온 시기였다고 합니다. 방송국의 색깔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러나 위에서 편성이나 진행까지 간섭하는 일은 별로 없었고 부당한 간섭으로 느껴지면 PD들이 논의해서 잘 막아냈다고 합니다. 자, 언론인들의 자존심과 자긍심이 어느 정도 살아있던 시기였다 이렇게 해고했습니다. 그런데 노무현 정권이 들어서자 한겨레 신문 논설위원 출신인 정연주가 사장에 취임했습니다. 취임하자마자 라디오에서 이계진 아나운서, 박찬숙 아나운서 그리고 본인인 윤은기를 몰아냈습니다. 그리고 TV에서는 길종석 앵커, 김동근 아나운서, 유인촌 씨를 하차시켰다고 합니다. 데스크가 난감한 표정으로 어렵게 말을 꺼내길래 사장이 뭐라고 하더냐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세수는 새 부대에 담겠다는 말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윤은기 씨는 연구소를 운영하고 있었고 정보와 강의도 활발하게 하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시테크라는 책이 초 베스트셀러가 되기도 했습니다. 방송 진행자로 특별히 잘못한 것도 없고 정치색이 있는 것도 아니고 청취율이 높은데 하차 통보를 받으니까 섭섭했지만 어쩌겠는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언젠가는 물러나야 하는 자리니까 쿨하게 받아들이고 마지막 날까지 평상시처럼 방송을 하고 마무리했다고 합니다. 자, 박찬숙 아나운서의 경우는 다를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KBS 아나운서 공채 1기로 들어온 데다가 방송인 자긍심이 유독 강해서 그래서 하차 통보를 받으니까 강력하게 반발했다고 합니다. 자, 통보를 받은 날 그 다음날 방송국에 아예 나타나지 않아서 난리가 났다고 합니다. 자, 라디오 프로그램 KBS 1라디오에 여러분의 의견이 국민입니다. 이 프로그램인 점심시간에 생방송으로 진행되는데 자, 다른 아나운서가 임시로 때우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박찬수 아나운서가 나타나지 않으니까 자, 그러니까 박찬숙 아나운서가 나타나지 않으니까 다른 아나운서가 직접 생방송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TV 쪽에서도 난리가 났습니다. 방송국 터줏대감이기도 하고 오랫동안 가요 무대를 진행하면서 국민의 사랑을 받던 김동근 아나운서가 잘렸다고 하니까 방송국 내부뿐만 아니라 외부에서조차 항의가 빗발쳤다고 합니다. 자, 결국 6명 모두 하차하고 말았습니다. 정영주 사장이 처음부터 노조와 공동 경영하겠다라는 의도를 당당히 밝혔으니까 당연히 노조의 파워가 강해졌고 자로 많이 기울어져 갔다. 이렇게 윤은기 씨는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이 KBS를 정연주가 노조와 공동으로 경영하겠다. 이런 의도를 밝혔다고 합니다. 정영주 씨는 과거에 KBS 사장으로 취임할 때 일성이 존경하는 사원 동지 여러분, 동지라고 했습니다. 맨 처음에 사원 동지 여러분이라고 했습니다. 자, 동지라고 하면서 나타나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그때부터 KBS 전체 프로그램이 완전히 좌편향 정도가 아니라 뭐 친북 성향을 띠고 그래서 KBS 안에 아주 난리가 났던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명박 정부가 되자 사장이 바뀌고 진행자도 다시 바뀌었습니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다시 우파 인물들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되니까 그때 좌편향 인물이 워낙 많으니까 그걸 바꾸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시 바꿔야 되는 상황이 됐다는 겁니다. 좌로 갔다가 우로 갔다가 했지만 노조 파워는 점점 강해졌다고 합니다. 탄핵 정국에서는 이 선동 방송 논란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탄핵 정국. 자,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자 주요 프로그램 진행을 강성 좌파 인물들로 바꿨습니다. 자, KBS에 거친 파도가 몰아쳤습니다. 좌파 강성 인물을 출연자로 부르고 가짜 뉴스와 선동도 마다하지 않아서 끊임없이 편파 방송 논란이 생겼습니다. TBS 교통방송에서는 김어준이 편파 방송을 하고 그리고 KBS, MBC, YTN, 연합뉴스 등에서도 비슷한 성향의 인물들이 주요 프로그램을 맡아서 진행을 했습니다. 공영방송의 신뢰도가 떨어졌고 마침내 KBS는 수신료 분리 납부, 수신료 거부까지 초래하게 됐습니다. 자,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모두 바뀔 거라는 전망이 있었지만 그러나 곡절 끝에 1년 한 6개월 만에 사장이 바뀌었습니다. 많이 늦었습니다. 신임 사장은 논란이 됐던 진행자들을 곧바로 하차시키고 그다음 편파 방송과 방망 경영에 대해서 대국민 사과를 했습니다. 야당과
진보 진영에서는 방송 장악, 공정 언론 파괴라고 항의하고 의원들이 광화문에서 1인 시위까지 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다라고 윤은기 씨는 밝히고 있습니다. 그동안 편파 왜곡 방송은 왜 입을 닫고 있었나? 자, 자기들이 한 짓은 옳고 상대방이 한 짓은 틀렸나? 여야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 짓들을 할 것인가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공영방송은 정당 소유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특정 정권 소유물도 아닙니다. 공영방송은 국민의 방송입니다. 이제부터라도 KBS가 공정방송으로 재탄생하기 바라고 온 국민이 눈을 부릅뜨고 지켜봐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방송인들로부터 이 국민 앞에 부끄럽지 않게 방송인들부터 국민 앞에 부끄럽지 않게 반성하고 성찰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잘하면 박수를 치고 잘못하면 새 몽둥이를 들어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KBS 핵심과 공정방송을 기원한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자, 이걸 보면 지금 KBS의 방송 정상화가 그야말로 1년 한 6개월 만에 됐습니다. 그러니까 과거 정권 같으면 방송은 정권이 바뀌자마자 곧바로 이렇게 장악을 한다. 뭐 이렇게 됐는데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절차와 과정을 다 지켜가면서 그렇게 그러다 보니까 1년 한 6개월 동안 더 이 편파 왜곡 방송을 하던 자들이 안에서 꿀을 빨고 있었다. 단물을 빨고 있었다 하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그래서 박민 사장이 이제 취임하기 임박해지니까 그때 KBS 안에서 편파 왜곡 방송을 했던 이 최경영이나 홍사원 기자 같은 이런 사람들은 아예 회사를 그만둬 버렸습니다. 자, 진행하는 프로그램을 하차하고 난 뒤에 사직을 해버렸습니다. 자, 사직을 해버렸다. 그래서 도망간다. 책임을 물을 것 같으니까 그래서 도망간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렇게 사직할 각오로 방송했으니까 얼마나 편파 왜곡 방송을 많이 했는가를 잘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자, 과거에 김영삼 정부부터 쭉 방송을 지켜왔던 윤은기 씨가 이렇게 지켜볼 때도 방송은 너무나 이 정권 부침에 따라서 한쪽에 편을 들어주거나 심했다 하는데 특히나 김대중 특히 노무현 정부 들어서서 너무나 심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과거에 그 당시에 정연주 사장 시절 때 너무나 심했습니다. 이거를 보면 지금의 진행자 교체 이거는 조족지혈이다. 세발의 피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과거에 어떻게 방송을 장악했고 또 장악한 방송을 통해서 얼마나 정권에 충성했는지 정권을 홍보했는지 이거를 우리 국민들은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특히 거기에 달했던 것이 바로 문재인 정권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니 방송 정상화 지금 이제 시작이라고 하지만 그러나 너무나 많이 늦었다 하는 것도 있고 무엇보다도 지금부터 시작이다 이런 겁니다. 자, 철저하게 그동안 공정방송을 저버리고 불공정하고 편파 왜곡 방송에 앞장섰던 사람들 다시는 이런 무대에 오르지 못하도록 제도적으로 만들어야 할 것이다. 그러면 박민 사장을 비롯해서 KBS 경영진들은 철저하게 내부 분석을 통해서 제도적으로 불공정 방송을 할 수 없는 그러한 방송사 구도를 짜야 할 것이다 하는 점에서 앞으로 할 일이 더 많을 것 같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